저번 강의를 기점으로 차트를 풀이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은 모두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궁도의 스토리를 끌어가는 등장인물인 행성. 행성이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대장치이자 소품인 포인트. 행성이 속하는 왕국으로 행성이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발휘할지 방식을 결정하는 별자리. 행성이 특정 별자리에서 취하는 입장이자 태도인 주제, 디스포지션.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연결되어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 각, 에스펙트. 각을 맺을 때 주제, 디스포지션에 따라 상대방에게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리셉션. 행성에게 구체적인 할례를 부여하는 공간인 하우스. 이로써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에 덧붙여서 알아두면 더 좋은 부가적인 개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청궁도를 한 바퀴 도는 길을 황도, 이클립틱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이지만 점성술은 편의상 지구 중심계로 가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길이라고 가정합니다. 한편 달이 도는 궤도는 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두 지점을 각각 북교점, 남교점이라고 부릅니다. 둘을 통칭해서 교점, 노드라고 부르며 태양과 달, 루미너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청궁도에서 북교점, 노스노드는 이런 기호로 표현하고 남교점, 사우스노드는 북교점과 마주보는 이러한 기호로 표현합니다. 둘은 축을 이루면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주보는 별자리의 같은 위치의 도수에 있습니다. 이처럼 북교점과 남교점은 축을 이루며 함께 움직이고 북교점은 시작, 남교점은 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행성이나 포인트가 교점과 합하면 시작과 끝을 자주 경험하면서 변화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명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점성술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지역적인 특성과 어우러져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도 점성술인 조티쉬입니다. 조티쉬에서 북교점은 라후, 남교점은 케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의미는 인도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바신과 아수라신은 서로 힘을 합쳐서 불사신이 될 수 있는 묘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묘약이 완성되자 두 신은 누가 묘약을 가질지 문제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대바신이 묘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후는 용의 모습을 한 아수라 신족이었는데 대바 신족으로 둔갑해서 묘약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태양과 달은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비슈누 신에게 고발을 했고 비슈누 신은 그에 대한 벌로 라후의 목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라후는 이미 묘약을 먹어 불사신의 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머리와 꼬리가 떨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태양과 달을 원망한 라후는 틈만 나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청궁도 상에서 루미너리와 교점이 합하면 머리인 라후나 꼬리인 케투가 태양이나 달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북교점을 용두, 드래곤 헤드, 남교점을 용미, 드래곤 테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잘려진 용의 머리인 라후는 끊임없이 뭔가를 먹지만 소화할 수 없어서 늘 허기를 느끼고 용의 꼬리 케투는 먹는 즐거움을 모른 채 끊임없이 배설만 합니다. 그래서 라후인 북교점은 시작, 만남, 욕구, 열쇠를 상징하고 케투인 남교점은 끝, 이별, 배출, 자물쇠를 상징합니다. 청궁도상에서 태양과 달이 합하는 것은 신월, 뉴문이라 하고 태양과 달이 대립각, 어포지션을 이루는 것은 만월, 풀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이나 만월이 되는 지점. 위 예시의 경우 황소자리 27도와 정갈자리 27도를 상망점, 시저지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달은 천공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리므로 한 달 동안 달이 신월, 만월이 되는 일은 각각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가는 길과 달이 가는 길 사이에 경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는 신월, 만월이라도 태양과 달이 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평소처럼 태양이나 달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이 만나는 지점, 즉 교점에서 신월이나 만월이 일어나면 지구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태양이나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점성술은 천문학과 달리 겉보기 현상에 의미를 두므로 태양과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개기식, 토탈 이클리스라고 합니다.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일식,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은 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개기식은 지역의 위도와 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동안 완전한 개기식이 아닌 부분 개기식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궁도상에서는 루미너리와 교점이 합한 것을 개기식으로 봅니다. 예시처럼 신월이 교점과 합한 것은 일식, 만월이 교점과 합한 것은 월식입니다. 인도 점성술, 조티시는 개기식을 루미너리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라후가 그들을 완전히 잡아먹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미너리가 빛을 발하지 못해 세상이 일순간 어두워지므로 개기식은 주로 흉한 성격을 띠기 쉬운 사건이나 변화를 일으킵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개기식의 효과 중 하나입니다. 개기식은 1년 동안 일식, 월식 각각 2번씩 4번 정도 벌어집니다. 점성술은 지구상에서 올려다본 시각적인 현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토성 너머의 행성들, 천왕성, 해왕성 등은 행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7행성 외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행성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토성 이후의 행성들은 필수 개념들은 아니지만 천궁도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부가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7행성이라는 등장인물의 고유한 역할에 독특한 색깔로 약간 덧칠을 주는 식입니다. 천왕성 같은 3우행성이 발견된 것은 망원경의 발명과 맞물리는데요. 이처럼 3우행성의 의미는 망원경 같은 당시 시대의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우행성이 발견된 시기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왕성, 유레너스입니다. 천왕성이 발견되었던 18세기 후반에는 미국 독립, 프랑스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유럽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혁명처럼 기존의 것을 뒤집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성격을 띱니다.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장을 보여주므로 당시의 망원경 같은 최신 기술, 아이디어, 발명, 천재, 정신 이상 등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해왕성, 넵튠입니다. 해왕성이 발견되었을 즈음 사진 기술이 발명되었고 곧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 영화라는 매체가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렇듯 해왕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상의 형태로 펼침으로써 다른 세계로 인도하거나 현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성격이나 픽션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해왕성은 바다처럼 용해하는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본래 뚜렷했던 것을 흐릿하거나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왕성은 마취, 중독, 로맨스, 현실 도피, 마약, 무절제 등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은 명왕성, 플루토입니다. 비록 천문계의 이권 대립 때문에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긴 했지만 이 강의에서는 명왕성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명왕성이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등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급기야는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도시가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의 발견에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에너지가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스컴이나 거대 여론처럼 깊은 곳에서 시작된 조용한 흐름이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난 별자리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는 별자리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길, 즉 황도를 12개로 나눈 가상의 구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이어서 만든 지도, 컨스텔레이션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항성, 픽스트 스타는 바로 그 컨스텔레이션,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지도를 의미합니다. 항성이란 마치 하늘에 못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인력에서 비롯되는 세차 운동으로 인해 아주 조금씩 72년에 황도상으로 약 1도 정도 움직입니다. 이렇듯 항성은 황도상의 도수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도수에 행성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겹치면 이렇게 별 이름이 표시됩니다. 항성의 표시는 젯 프로그램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항성을 살피는 방식에는 황도상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위도, 경도 등을 고려한 파란, 앵글 앳 벌스 등이 있습니다. 항성은 어떤 행성이나 포인트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덧붙이는 스티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레굴루스라는 사자의 심장을 의미하는 별은 행성이나 포인트에 기품 있고 공명정대한 성격을 덧붙입니다. 각 항성의 성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별의 성격은 그 별이 속한 별자리의 신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이 지닌 빛의 세기, 광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개념 학습들이 끝나고 이제는 그 개념들을 종합하여 자투를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실전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시 점성술인 호라리,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출생 점성술인 네이탈 차트를 구체적으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